오버더탑 코멘트 9월 29일 미국에선 금요일에 플로리다와 미국의 남동부에 허리케인 헬렌이 도착을 하면서 최소 44명이 사망했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기소를 당한 그러나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64세 뉴욕 시장인 에릭 아담스는 수년간 지속적인 부패에 연루되어 외국인들로부터 10만 달러, 1억 3,090만 원 정도가 넘는 호화로운 뇌물을 받았다고 맨해튼의 최고 연방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뇌물, 공소 및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뉴욕시장을 지낸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그는 2021년 선거운동에 불법 기부금을 튀르키예 관리들로부터 비밀리에 받고 또 튀르키예 정부 관리로부터 튀르키예 항공의 무제한 무료 비즈니스 항공편 및 호텔 업그레이드와 기타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튀르키예가 화자검사 없이 뉴욕의 36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영사관을 여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동료인 뉴욕 주지사가 그를 강제로 해임할 수도 있고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브룸버그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해리스는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에 비해 7개의 주요 격전지 내지는 경합지에서 근소한 우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7%, 펜실베니아에서는 5%, 애리조나, 미시건, 위스콘신에서는 3%,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동등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정할 때 경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10명 중 거의 7명은 경제가 현재 잘못된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올해 패배할 경우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데 또 출마하면 안 되죠. 문제가 너무나 많은 보잉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직접 30%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 간부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달 초에 거부된 25% 임금 인상보다는 높지만 노조가 처음에 요구했던 40% 인상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잉은 이 조건은 금요일인 9월 27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조들의 파업까지 있으면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38.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연금 및 임금 협상 요구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엔비디아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하필 이날 미국 상무부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 차에 단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은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만들어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로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도 엔비디아의 AI용 전용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고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라고 했고 금요일 주가는 2.17% 하락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151.92% 오르고 있습니다. 독립자동차 연구 회사인 AMXI라는 회사에서 테슬라의 최신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의심스럽다며 로보택시 운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1000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평가에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얼마나 자주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지가 드러났다며 드라이버들이 평가 도중 75회 이상 개입하였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3마일마다 한 번씩 개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10월 10일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는 브라질에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곧 사이트가 다시 운영되도록 허용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의 판사가 브라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삭제하라고 명령한 계정의 삭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현지 직원을 해고하고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가 법원이 지난달 브라질 전역에서 X를 차단하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계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노보 노르디스카의 CEO가 의회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위고비의 가격 비교입니다. 영국에서는 위고비의 한 달 복용 비용이 92달러, 12만원 정도, 독일에서는 137달러, 18만원 정도, 덴마크에서는 186달러, 24만원 정도, 캐나다에서는 265달러, 35만원 정도,
미국에서는 1349달러, 177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사의 CEO는 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가격이 낮아졌을 때 미국의 약품 중개인들은 더 적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선호하는 약품 품목에서 일부를 뺐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자기들은 환자에게 책정되는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며 그것은 보험제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년간 누누이 추천을 드렸던 일라이 릴리 같은 의약회사의 주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언론이 임상실험을 자꾸 언급하면서 광고하는 한국의 바이오 및 제약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던 부부의 2살 된 수컷 샴 고양이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5일 동안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800마일, 1287km 떨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귀소 본능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온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자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인 66년생인 자넷 잭슨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라고 들었고 인도인이라고 하면서 해리스의 정체성에 도전했습니다. 찐 흑인과 짭 흑인과의 정체성 싸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만 늘 그렇듯이 저는 이쪽은 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